상권 읽어주는 남자 100회 특집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권 읽어주는 남자 100번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지난 21년 10월 27일 처음으로 유튜브 개설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매주 한 개씩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목표로 지금까지 한 주도 쉼 없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채널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영상의 제작 과정, 그리고 활용하는 데이터나 매주 선정하는 주제 등에 대해 구독자분들이 문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보고 싶다거나 컬럼, 블로그 등을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데이터 전문 기업에 다니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죠. 뽑아내는 인사이트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고 보고서나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장을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트렌드를 분석해야 하는 제조사 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지점별로 주변을 분석해야 하는 금융기관 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업권에 서비스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소비자와 메뉴, 가격에 대한 분야죠. 그런데 10년 넘게 비슷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실제 사용자들, 특히 현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그들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또 지역 기반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다 해도 현장의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고 만드는 콘텐츠는 쓸모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얘기를 하는데 지역을 모르고, 업종 얘기를 하는데 업종을 모르고, 고객 얘기를 하는데 고객을 모른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매주 상권에 나가거나 한 개의 업종 또는 트렌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들자는 게 채널을 개설한 의도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3년 정도 기사를 썼었는데요. 월마다 한 번이었지만 매번 주제를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읽고 누군가 보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니 제가 평소에 하고 싶던 이야기보다는 사회적 이슈를 담거나 관심 갈 만한 주제를 잡아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글을 쓰고 싶어서 몇 가지 주제를 잡아보고 데이터 분석을 다 해본 뒤에 인사이트가 보일 만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되다 보니 점점 지치더라고요. 6개월 정도 기사를 쓰다가 소재가 고갈되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7개월 차에 도저히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당시 하고 있던 일을 글로 써서 기자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따위 글을 써왔냐고 퇴짜 맞고 그만둘 요량이었죠. 그런데 함께 기사를 만들고 있던 기자님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힘을 빼고 담담하게 쓰는 게 훨씬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글을 쓰는 당시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글을 썼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주 업체들이 요청하는 데이터나 서비스, 관심 지역과 업종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잡습니다. 지방 상권 콘텐츠는 그 시기쯤 지방 출장이나 강의를 다녀왔기 때문이고요. 글쓰기든 영상이든 지속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던 생각,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을 주제로 잡는 게 지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출근을 해야 합니다. 촬영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서 가방을 메고 그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탑니다. 예전에는 2호선을 타고 출근했고 그 다음에는 9호선을 타고 출근했었는데 지금은 골드라인을 탔다가 9호선으로 갈아타다 보니 촬영 장비를 메고 출근하는 자체가 첫 번째 미션입니다. 출근해서는 일을 해야죠. 영상 말고 원래 해야 하는 일들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데이터 분석도 해야 하고 소개서나 제안서도 만들고 업체와 미팅을 하거나 내부 회의도 해야 하죠. 가끔씩 실원들 또는 외부 고객사와 회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만드는 일은 업무 시간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데이터를 뽑는 일입니다.
지역이든 업종이든 대상이 정해지면 관련 데이터를 뽑아서 사전 분석을 해야 하니까요. 분석을 하고 상권에 나가는 것과 무턱대고 상권부터 나가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 분석을 하고 상권에 가서 보면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게 뭔지 보이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뽑을 때는 저희 실원들이 많이 챙겨줍니다. 저희 실원 중에 도움 매니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요즘은 척하면 척 뽑아줍니다. 항상 데이터나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는 은진, 예은, 경은, 유리, 의규, 재원 매니저와 동수, 호준, 진규 팀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고 나면 이제 상권을 찍으러 나가는데요. 원래 저녁이 활성화되는 상권이라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찍으려고 합니다. 잘 되는 모습만 보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적한 시간을 고르는 것이고요. 한 개 상권을 찍는데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영상도 2시간에서 3시간 분량을 찍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편집되면서 10분 내의 영상이 되는 것이죠. 주로 찍는 것은 상권을 구성하는 매장들입니다. 어떤 매장이 있는지, 어떤 매장이 새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고객이 언제 찾아와서 얼마를 쓰고 몇 시간 머물다가 다음으로 어디 갈지까지 대부분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공실이 얼마나 있고 유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찍기도 합니다. 분석과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대본을 씁니다. 카메라 성능도 좋은데 현장 찍으면서 아예 같이 녹음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그때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검토한 데이터 기반으로 대본을 꼭 씁니다. 자막을 넣기 위해 대본이 있으면 좋기도 하고요. 대본을 썼으면 다음은 녹음을 해야겠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빠를 찾기 때문에 주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빈 회의실을 이용합니다. 6장 정도 되는 대본을 들고 조용한 방에 들어가 녹음을 하고 나오죠. 현장 영상과 녹음이 완료되면 이번에는 실내 영상을 만듭니다. 썸네일도 필요하고 분석 결과를 표현할 그래프나 기사 자료 또는 전달이 쉬운 이미지 등을 찾아서 녹음된 시간에 맞춰 영상을 만들죠. 이렇게 실내 현장 영상과 음성 파일이 생성되면 드디어 편집에 들어갑니다. 영상과 음성을 넣고 시간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잡음이나 영상을 잘라주고 화면 이동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 트랜지션 기능을 넣어줍니다. 영상과 음성 편집이 끝나면 자막 작업을 하고요. 자막 작업이 끝나면 배경음악 작업을 합니다. 배경음악이 꼭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은 필수입니다. 비빔밥 다 비비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든 결과물을 돌려본 후에 저장을 하고요. 이 저장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유튜브에 올릴 제목, 영상 설명, 챕터 나누는 작업, 태그들을 써놓습니다. 영상이 저장되면 채널에 업로드하고 스튜디오에서 맞춤 설정해놓고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잘 올라갔는지 체크하는 것으로 마무리. 이렇게 한 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확인하기까지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인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일단 야외 촬영인 날은 폭염이거나 꼭 비가 옵니다. 이상하게 촬영 날만 되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신도시 촬영을 하려고 멀리 찾아갔는데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추적추적 비 맞아가면서 대부분 촬영을 마쳤는데 마지막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폭락하던 시기라 주민들도 관리실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매콤하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비 맞은 승지같이 돌아서는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시작해서 욕까지 먹어가며 고생을 하고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면 고생한 만큼 조회수가 나오는구나 싶어서 욕먹은 값 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찍어놓은 영상이 한 번에 날아가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10시간 작업해 놓은 게 날아가는 등 별일 다 있긴 합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닙니다. 일반 회사원이 만든 채널에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나와서
수익이 되길 바라는 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한 명 한 명의 구독자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500명이 모인 강당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부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채널에는 그보다 2배는 되는 구독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게 목표고요. 언젠가 국내 모든 상권, 모든 업종을 돌아보고 상권 업종 백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100개 영상이 1000개 정도 될 때쯤이면 국내 주요 상권은 대부분 한 번씩은 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불필요한 힘은 빠지고 지혜는 더 늘어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처음으로 채널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전국 방방곡곡 업종과 트렌드, 고객과 메뉴를 밝히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